세상이 온통 바이러스로 감염되었다. 바이러스는 인간을 즉시 좀비로 만들 정도로 치명적이었다. 아내와 함께 숨어 지내던 당신, 좀비의 갑작스러운 습격으로 아내가 위험에 빠졌다. 도와달라고 외치는 아내와 당신 사이에는 다수의 좀비가 있다. 이 상황에서 당신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오늘 소개할 영화는 분노 바이러스에 의해 폐하가 된 영국을 배경으로 한 공포 스릴러 영화 28주 후입니다. 로버트 칼라일과 로즈 번이 주인공입니다. 먼저 영화에 등장하는 주요 인물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돈은 주인공이자 이야기의 중심이 되는 가족의 아버지입니다. 가족들을 사랑하지만 한 번의 치명적인 실수로 영영 가족과 이별하게 되는 불운한 인물입니다. 앨리스는 돈의 아내입니다. 감정에 휘말려 자신은 물론 남편의 운명까지 망치는 인물입니다. 영화에서 항상 보게 되는 트러블 메이커입니다. 앤디는 돈의 아들입니다. 영화 중반부터 등장하지만 별다른 역할을 못하다가 결말에 단 한 장면으로 영화의 흐름을 완전히 바꾸는 캐릭터입니다. 태미는 돈의 큰딸입니다. 10대 소녀답게 감정적이고 아버지에게 반발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역시나 감정적인 태도로 돌이킬 수 없는 크나큰 실수를 저지릅니다. 스칼렛은 미군 소령으로 현지 바이러스 조사를 담당하고 있는 의무장교입니다. 딱히 결정적인 역할은 하지 못하지만 태미와 앤디를 보호하며 함께 다닙니다. 영국의 인간을 좀비로 만드는 분노 바이러스가 갑자기 창궐합니다. 이 바이러스는 지금까지 본 좀비 바이러스 중 최악입니다. 감염자를 즉시 좀비로 만들며 우리가 알던 좀비처럼 행동이 느리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치명적인 바이러스로 인해서 영국은 재앙 상태를 맞이합니다. 아내와 함께 숨어 지내던 돈은 예기치 않은 좀비들의 습격을 받게 됩니다. 좀비들을 막느라 뒤처져 있던 돈은 결국 앨리스를 구하지 못하고 홀로 도망치게 됩니다. 바이러스가 발생한 지 15일 후 영국 본토가 유럽 대륙과 격리됩니다. 5주 후에는 감염자들 대다수가 기아로 사망합니다. 11주 후에는 미군 주도 아래 나토군이 진입합니다. 그리고 6개월이 지났습니다. 감염자는 사라지고 도시는 질서를 되찾습니다. 도시를 떠났던 시민들도 돌아오고 가족들은 재회의 기쁨을 나눕니다. 바이러스와의 전쟁에서 인간이 승리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영국 주둔 미군 사령관은 바이러스가 사라졌다며 자신만만해합니다. 바이러스 연구 실무자인 스칼렛 소령이 언제라도 바이러스가 다시 생길 수 있다고 경고하지만 그땐 다시 죽이면 된다며 무시합니다. 바이러스의 부활은 좀비에게 죽은 줄 알았던 돈의 아내 앨리스가 살아 돌아오면서 시작됩니다. 미군은 면역 치료제를 개발하기 위해 앨리스를 격리시키고 몸의 반응을 관찰합니다. 그런데 앨리스의 남편 돈이 격리실에 몰래 들어갑니다. 아내를 만난 돈이 사과와 용서를 비는 키스를 하는 순간 감염이 일어납니다. 갑작스럽게 좀비로 변한 돈은 아내를 물어 죽이고 탈출해서 미군이 대처를 하기도 전에 수많은 좀비들을 만들어냅니다. 아비규환의 대혼란 속에 미군은 최후의 수단으로 도시에 네이팜탄을 투하해서 좀비와 인간을 가리지 않고 다 죽입니다. 이건 바이러스 오염 단계에서 3단계에 해당되는 조치였습니다. 미군이 최후 수단을 쓰기 전까지의 이야기는 불과 한 달 전 코로나 사태가 진정되었다가 이태원 클럽 사태로 다시 엉망이 된 우리 상황과 판박이처럼 똑같습니다. 이 영화에는 등장인물들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운명까지 송두리째 뒤바꾸는 결정이 3번 등장합니다. 첫 번째 결정은 돈이 구원을 요청하는 소년을 숙소 안으로 들인 장면입니다. 이 결정으로 돈은 함께 숨어 살던 사람들까지 다 잃고 아내와도 이별하게 됩니다.
두 번째 결정은 돈이 죄책감 때문에 아내를 몰래 만나 키스를 하는 순간입니다. 이로 인해 돈은 아내를 죽이고 자신마저 죽게 되죠. 평화롭던 도시에 미군의 폭격을 유도해서 불바다를 만드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세 번째 결정은 모든 게 끝난 줄 알았던 상황에서 이루어집니다. 이 결정으로 인해 영국은 다시 바이러스가 지배하는 세상이 되죠. 공교롭게도 이 영화는 등장인물들이 별 생각 없이 가볍게 저지른 행동이 얼마나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하는지 되풀이해서 보여줍니다. 코로나 사태가 진정되고 있었던 우리 사회에서 다시 코로나가 기승을 부리는 이유와 흡사해서 저도 모르게 공감이 됩니다. 이제 영화를 떠나 현실로 돌아와 봅시다. 우리는 지금까지 유례가 없는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영화처럼은 아니지만 코로나 바이러스는 우리 삶을 매우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누군가에게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감기처럼 느껴질지 몰라도 하루 벌어 하루 사는 대다수 국민들에게 코로나 바이러스는 영화 속 바이러스처럼 심각한 공포가 될 수 있습니다. 경제적인 사망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거리로 한번 나가보십시오. 폐업을 알리는 공고가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이 붙어 있습니다. 바이러스와의 투쟁에서 패배한 사람들은 억울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를 우습게 알았던 사람들, 내 생활은 바이러스와 상관없이 유지된다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방탕한 선택 때문에 본인들이 망했을 수도 있으니까요. 우리는 다 잡았던 바이러스를 놓쳤습니다. 그물에서 빠져나간 바이러스를 다시 잡는 것은 생각보다 어려울 것입니다. 코로나 사태의 향방은 정부의 대응도, 마스크도, 손세정제도 책임질 수 없습니다. 오로지 이 사태를 우리 삶에 대한 도전으로 생각하고 투쟁하려는 우리의 마음가짐에 달렸습니다. 나는 괜찮다거나 이 정도는 아닐 거라는 생각은 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잘못된 선택 하나가 다른 가정, 이웃, 친구들의 삶과 터전을 날려버리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당신만 안전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시나요? 이 영화의 마지막을 유심히 보시기 바랍니다. 종의 투쟁이 아닌 가족의 관점으로 태미가 선택한 길이 얼마나 엄청난 대재앙을 가져오는지 말입니다. 이 영화는 우리에게 운명 공동체인 사회 구성원으로서 바이러스 퇴치라는 한 가지 목표를 향해 코로나와 흔들리지 않는 전쟁에 나설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각오와 결심, 절대로 흔들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상 코로나 사태의 조속한 해결을 기원하며 마인드 오픈이었습니다.